안녕하세요. 사유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고 철학으로 사유해보는 사유로운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자기계발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는 한 직장인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퇴근 후에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자기계발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은 너무나 허전하다며 따뜻한 조언을 부탁한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 자기계발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쉬지 않고 달린다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자기계발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왜 성장하려 애쓸수록 우린 더 지칠까요? 자, 그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동양철학의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30대 후반인 직장인입니다. 올해 드디어 제 집을 마련했습니다. 평수는 좀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는 것이 참 벅찼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자기계발하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나이에 집도 마련해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엔 다들 비슷비슷했는데 어느새 누군가는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누군가는 주식으로, 사업으로 인생을 역전했다더군요.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분명 잘 살아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는데 그날 이후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겨우 숨 좀 돌린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작되는 경쟁. 언제까지 달려야 할까요? 이렇게 평생 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사연을 읽는데 마치 오래전에 제 모습과도 좀 같아서 많이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요즘은 초경쟁 사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예전에는 대학 취업 정도에서 경쟁이 끝났다면 이제는 삶 전체가 경쟁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남들 인생이 정말 막 실시간으로 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 대상자가 내가 속해 있는 울타리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경쟁 상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처럼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다가도 SNS를 여는 순간 아니네, 나는 택도 없네 하면서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계발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는 말이 일상이 됐고 퇴근 후에 쉬는 것이 죄책감에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도 20, 30대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쉴 틈 없이 자기계발했거든요. 도태될까 봐서요. 그래서 지쳤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제 삶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계발을 멈출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자는 이 경쟁 시대를 단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부주피. 활쏘기란 관역을 뚫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경쟁 이야기에 갑자기 왜 활쏘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활쏘기 경쟁에서 활을 쏠 때요. 활이 관역을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관역 한복판에 명중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관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문장을 좀 살펴볼게요. 사부주피, 위력부동과 고지도야. 사부주피, 활쏘기란 관역을 뚫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맞추는 것이다. 위력부동과,
힘을 다해도 사람마다 그 힘의 등급이 같지 않다. 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면 활쏘기는 남과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타고난 자기만의 관역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고지도야, 이것이 원래의 활쏘기의 도다 라는 말입니다. 자, 활쏘기는 힘자랑이 아니잖아요. 내 활이 관역을 뚫고 나갔어. 네, 이 경쟁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만의 관역판에 얼마나 적중했느냐, 그것이 활쏘기죠.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냐, 이것이 경쟁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인생에 자기답게 적중하며 사느냐, 이것이 진정한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가 하는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활쏘기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해가 쏙 되시죠? 재밌게도 활을 쏘다 라는 뜻의 이 사 글자를 보면요. 자, 내 몸 보이시나요? 바로 몸 신자가 들어있습니다. 또 논어에 몸궁 글자도 나오는데요. 보시면 몸신과 활궁이 합쳐진 글자가 바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쏘기는 나만의 관역, 자기만의 관역에 쏘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글자에서부터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 사연자님의 사연에서 이미 힌트가 있었어요. 보면은 스스로 자기 삶에 만족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답이죠. 작은 집이지만 너무나 행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괴로워지셨죠. 활을 관역에 잘 맞춰 쏘셨는데 갑자기 남의 관역판을 보니까 힘이 세서 관역판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나는 너무 약한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활쏘기는 힘자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관역에 적중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이미 관역에 적중하며 잘 살고 계십니다. 인생은 자기만의 관역판에 적중하는 것이니까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나의 관역에만,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시면서 나만의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부주피, 활쏘기란 관역을 뚫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맞추는 것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관역을 잘 맞출 것인가, 이것에 주력해 보시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관역에 적중하면 어떤가요?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어떤 것이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잘 알면 내 관역에 적중하게 되겠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역에 적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실현하면 행복해지겠죠. 자, 그렇게 나를 잘 챙기면서 나다운,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활쏘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이로운 생활에 여러분의 사연,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 고민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실 주소는 영상 소개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유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